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상담 및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싶어서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97년생 27살 남성입니다. 재작년에 청약이 당첨됐어요. 오산세교 이지구의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에 안산시 초지역 인근에 16평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저거는 사연 주실 당시 이미 네. 계약은 했습니다. 네. 저축은 한 달에 240만 원을 하고 있고요. 월 평균 고정 지출은 핸드폰비 2.5만 원. 이게 제일 지금 부담스러운 금액인가? 이발비 12,000원, 네. 고시원 월세 18만 원, 네. 교통비 5.5만 원을 쓰고 있고요. 변동 지출로 데이트 비용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최소 식비로 한 달에 40, 5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식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라면과 김치로 한 끼를 해결하고요. 아, 1일 2식 하시네. 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빵이나 컵라면을 사 먹는 걸로 해결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고 부자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저랑 비슷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실천하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일과 시간 끝나고 핸드폰을 지급받았는데 그때 증권사 어플에서 시세 포착 주문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주말과 일과 시간 이후에도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뭐 예약 주문 뭐 이런 주문이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47,000원이 되면 매수하도록 밤에 걸어놓으면 그대로 이제 낮에는 핸드폰을 못 쓰잖아요. 그때 딱 떨어지면 그렇게 매수가 되고 6만 원에는 매도를 해줘라 그러면 그게 팔아지고. 미리 저도 주문을 군대에서 핸드폰 있었으면 아마 이거 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예 없어가지고 못 쓰게 이걸 했었죠.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2년간 장투해야지라고 해가지고 군대 들어갈 때 아예 사놓고 LG라는 지주회사 샀거든요. 예, 예. 그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000원인가 6,000원에 사가지고 3만 얼마 팔고 2년간 초장투를 했거든요. 그때 그 한 5배인가 벌고 그걸로 제가 주식에 완전 미쳤죠. 그걸로 와 주식이 최고구나. 근데 돈이 시드가 작아가지고 큰 돈은 안 됐는데 그치. 야 주식이 이게 최고구나 해서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주식을 했었었죠. 이를 활용해서 군 전역하면서 와 5천을 들고 시작한 거예요. 저게 그럼 시드가 얼마인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이분이 딱 입대할 당시가 2019년 말이었어요. 19년 말 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근데 그때 들고 있던 돈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 그다음에 뭐 근로 또 열심히 모았구나. 뭐 열심히 모은 게 500이에요. 500. 500. 그리고 군대 생활에서 받았던 월급 있죠. 그거 거의 안 쓰고. 야, 그때 당시 이등병 월급이 한 10만 원 좀 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거 합쳐보니까 1,0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1,0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1,000만 원 좀 군대에서도 저축한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서 나머지 500을 모은 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투자를 해서 합쳐가지고 1,000만 원을 5천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남의 연봉 벌고 왔네. 남의 연봉 이상을 벌었네. 그렇죠. 1년 반 동안. 그리고 심지어 연등이라고 있잖아요. 군대에서. 연등. 그 10시 이후인가? 10시 이후. 잠 안 자고 잠을 원래 군인들은 10시에 자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요. 저 오늘 밤에 공부할 겁니다. 뭐 수험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밤에 연등 신청을 하면 11시 내지는 1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주도록 허락을 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일과 이후에 뭐 어디 짱 박혀가지고 일과 시간에 막 본인 자기 개발이 아니라 일과 이후에 주식 관련된 책들 뭐 이런 것들 그걸로 공부해가지고 이러신 거죠. 노력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빼고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이제 얘기만 들으면 운 좋았네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 운 좋았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자기 인생 자기가 바꾸는 거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그 돈을 또 계약금 삼아가지고 청약을 또 넣은 거예요. 4,200에.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급 하락장을 또 기회 삼아서 초지에 또 급매물 나온 거를 또 깎았네. 깎았어요. 또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또 급매로 2,400을 추가로 깎아서 대단해요. 2월 2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26살 분이 저런 것도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공부를 그동안 많이 하고 막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부터 한 거니까 27이면 벌써 한 5, 6년 차 투자를 한 거니까 맞아요. 이게 이 나이 때라고 해서 경험이 없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현재 직장에 경력을 쌓으면서 더 있을지 아니면 다른 학원으로 면접 보러 다니면서 월급을 300만 원 주는 다른 학원으로 갈지입니다. 지금보다 장점은 급여를 60만 원 더 준다는 거고 단점은 근무 지역이 달라져서 이사를 한다는 거고 한 10만 원 정도 월세가 비싸진다. 새로운 학생과 적응해야 된다. 어떤 상황을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고민의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플러스 50만 원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죠. 고민할 것도 아니고
이직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왜 이걸 고민을 하실까를 미리 한번 여쭤봤더니 그거예요. 왜 우리 보통 취업을 하면 한 직장에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다니고 다른 곳에 면접을 봐야 다른 곳에서 야, 얘 뭐 3개월밖에 안 다니고 움직였어. 이거 또 우리 회사 와가지고 금방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곳이 있어서 그렇다고들 주변에서 그랬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 학원 있죠. 면접 보러 갔더니 합격하셨어요. 아,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뭘 고민해?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서 야 그래도 1년은 다녀야 돼. 심지어 여기는 이제 그 개인 사업소득처럼 주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안 움직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원은 말 그대로 경력과 어찌 보면 그렇죠. 학원의 어떤 그 레벨이 더 중요한 거니까 더 큰 학원으로 가시면은 되는 거 아닌가. 훨씬 규모도 크고 그래요? 비전도 있는 학원이래요.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가시는 게 그렇죠. 맞지 않을까. 또 새로 계약한 아파트 잔금일이 5월 22일인데 그때까지 전세입자를 구해야 됩니다. 세입자를 못 구할 걸 대비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해두었는데 이직 때문에 대출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거 대출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그렇죠. 근데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일정 부분 뭐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소득은 상관없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소득이 안 나오면은 대체 소득을 봐준다고 돼 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이 끊어지게 되면 중간에 혹시나 학원을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내가 소득이 기존에 신청할 때 됐던 걸로. 근데 결국 답을 드린 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특례보금자리론. 왜요? 디딤돌을 받으시면 돼요. 디딤돌? 금액이 작아요? 디딤돌. 요그 집이 딱 그 안에 들어옵니다. 디딤돌로 디딤돌 들어와요? 안에 들어오는데 디딤돌 금리가 지금 최고 금리가 3%거든요. 그 디딤돌 되면 디딤돌 하면 됩니다. 무조건 해야죠. 디딤돌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디딤돌 받으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로는 디딤돌을 뭐 못 받을 때나 뭐 하는 거지. 디딤돌 되면 그냥 디딤돌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없네요. 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데이트 비용 10만 원을 제외하고 다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다 포기하고. 핸드폰을 알뜰폰으로 안 바꿨는데 5,500원짜리가 있더군요. 5,500원짜리를 바꾸겠다 이거죠. 지금 쓰고 있는 건 저는 25,000원이라 그러길래 이미 알뜰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 1기가에 통화 60분. 60분.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아마 다들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데이트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귀는 거야. 이거 지금 소비하는 거 내역 한번 펼쳐주세요. 소비를 한번 보고 갈까요? 왜냐면은 이게 데이트를 할 수가 있나? 이 구조상에서. 자 볼게요. 고시업 월세 18만 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관리비 다 포함이니까. 라면도 주고. 의료비 0원. 뭐 노제팬인가요? 뭐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부자냐 이런 추측까지 데이트 나오고 비용 있는데. 10만 원. 식비 10. 아까 40에서 45만 원. 그러니까 다 합쳤을 때 아마 식비나 그런 거. 다 해서 통신비 2.5만 원이면 여기서 마이너스 2만 원 이제 앞으로 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여기 뭐 더 아낄 게 없잖아요. 없어요. 뭘 아껴? 이분한테는 여기서 뭐 절도를 하시지만 않으면 다인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서야. 그렇죠. 이거는 뭐 더 줄일 방법은 없고 이게 유지 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과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녕하세요. 저 그 부인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충격을 좀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네. 우선 가장 큰 충격은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냐인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냐. 이거는 얼굴이 많이 잘생기지 않고서는 어렵다. 맞아요. 그거는 아니고 잘생긴 건 전혀 아니고요. 키도 작고요. 170밖에 안 되고요. 네.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학교 사회복지학과여서 실습을 나갔는데 그 실습 때 우연히 이렇게 얘기랑 이런 거 나눴는데 너무 성격적으로 잘 맞고 그래서 제가 또 이거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은 통화비를 무릅쓰고 3시간 동안 통화로 제가 이 친구를 왜 좋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고 이 친구가 그리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3시간이면 많이 썼다. 엄청 썼겠네요. 60분 무료인데 2시간 초과했으면 그거 통화요금 와.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받아줬다. 네,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도 사실 비슷한 성향인가? 왜냐면 데이트 비용 10만 원이라는 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도 이걸 오케이 했어요? 자주 보는데 10만 원이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날 때는 그래도 일반적인 그래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거를 하되 그러면 자주 보지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 보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아, 보고 싶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카톡이나 또 이제 보이스톡 뭐 이런 거면 또 무료로 통화도 할 수 있고. 보이스톡이 있지. 네. 그러네.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29일은 만나지 않고 하루 만나고 그러면은 고시원 생활은 할만해요. 아, 지금 제가 고시원에 제가 부모님 집에 있다가 들어온 지는 막상 오래는 안 돼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지낼만 합니다. 아직은 지낼만 하고. 그럼 이사 가게 돼도 고시원에서 계속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게 해보니까 화장실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지금 지내는 곳은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있는 고시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8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네, 한 10만 원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는 써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좀 하시고. 네. 건강 상할까봐 저는 걱정인데 편의점에서 먹는 게 뭐예요? 1,500원짜리 빵이 뭐가 있어요?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또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제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그 PPL은 아니고 그 삼립에서 만든 건데 삼립. 단팥 크림빵이라고 있어요. 그거 아이고 단팥 크림빵? 네, 이게 단팥빵 위에 크림이 섞여 있어서 빵 하나를 먹는데 약간 빵 두 개를 먹는 효과가 있거든요. 나도 일단 집에 갈 때 사 먹어봐야겠다. 근데 이게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어떤 충격? 1,300원이었어요. 에? 얼마? 원래 1,300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1,600원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또 제가 사연에는 1,500원이라고 적으니까 편의점에서는 1,600원이 정가인데 다행히도 지금 제가 사는 곳 앞에 조그마한 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100원을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1,500원입니다. 그러네. 이게 물가 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단하다. 그걸 또 편의점에서 안 사고 그 집 앞에 싼 100원 아끼려고 저기. 옷을 어떻게 해요? 왜냐면 저도 옷을 한 3년 안 샀거든요. 네네. 옷 안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면 옷도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단 제 돈 주고 옷을 산 거는 21살 대학교 2학년 때가 마지막이고요. 이게 저도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애가 어리고 하면 이제 옷을 물려받잖아요. 저는 20살 넘어서 30살 친척 형 옷을 물려받았어요. 네. 그거 입고 있습니다. 와, 진짜로. 그런 거에 거부감은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 옷은 추위를 막아주는 헝겊 조가리 그 이상이 아닙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거. 추위를 막아주는 헝겊 조가리. 약간 털 같은 거지, 그냥 예전에 그냥 원시인들 털 같은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은 그냥 가면은 이제 앞정이나 아스팔트에 발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게 보호하는 용도인 거죠. 그런 거를 여자친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통 일반 분들은 많이 알잖아요.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어디서 만나면 돼요? 이게 어디서 만나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부심이 있고 당당함이 있으면 어디서라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자친구한테 나 집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귀기 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전세입자 맞추려고 구하고 있고 특례보험도 좀 알아보고 그랬던 것도 다 알려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하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돈을 막 아끼고 막 할 때 그냥 아낀다고만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 13채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아끼고 했지. 처음에는 막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아끼고 살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아껴서 13채 있어. 13채가 있고 그래? 13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끼고 억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게 원래는 목표가 되게 좀 허황되고 좀 추상적이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좀 현실적이고 좀 단기적인 목표로 바꿨는데 제가 27년 동안 살면서 제가 가본 곳이나 뭐 임장을 가거나 이렇게 돌아다녔던 곳 중에서 제일 진짜 살고 싶고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좋다라고 느낀 곳이 송도예요. 인천에. 어디요? 인천의 송도요. 송도. 네, 그래서 제 단기적인 목표는 인천 송도에 센트럴파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뷰로 보이는 아파트 실거주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이렇게 추가적인 목표도 있는데
예전에 부익남님 채널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자식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 해가지고. 맞아요. 막 설문조사 링크도 올려주시고. 맞아. 한 4, 5억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해봤는데 제가 저 기준대로 해보니까 한 4억 7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들어가. 반올림에서 5억으로 잡고 그럼 이제 저 한 명 있을 거고 와이프가 될 친구 한 명 있을 거고 자식 한 명 있다고 하면 또 15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서 15억에다가 그 지금 송도 제가 원하는 그 집이 한 10억 정도 해요. 그거 10억 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부수입으로 살 수 있는 상가나 포화 빌딩 이런 걸 포함해서 한 40억 원 정도의 자산가가 되는 게 이제 좀 목표입니다. 계획을 다 세워놨네. 이렇게 이게 이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지 그럼요. 지금 안 지쳐요. 그리고 이게 힘들 때마다 한번 센트럴파크 한번 가야 되거든요. 소름이다 정말. 가고 또 네, 초지역 한번 가고.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어떻게 진짜 제2의 부익남이시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저희 한번 봐야겠다. 재밌을 것 같아. 네, 진짜로. 불러주시면 진짜 버선발로 뛰어가겠어요. 아니 진짜로 한번. 왜냐면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멋있다.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궁상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정도도 인생의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냐. 네. 반대로 좀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독한 놈이다. 그렇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미친 놈이다. 이런 본 적이 그렇죠. 없다. 이런 반응이고요. 세 번째는 와 진짜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이런 제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애들과 만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트 한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데이트 한 번에 뭐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메인 컨텐츠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 이제 식사 한 끼 정도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데이트는 이제 여자친구가 사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영등포역에 가서 사주 보고 삼겹살 먹었었고요. 그리고 그 지난달에는 이제 홍대에서 제가 방탈출 카페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추리 이런 걸 좋아해서 비싸서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딱 그 반값에 할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할인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방탈출 카페 가보고 또 이제 여자친구가 아이패드 사고 싶다 했는데 아이패드를 굳이 비싸게 지금 환율도 비싼데 이렇게 사야 되냐 해가지고 당근으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당근으로. 그래도 여자친구 뭐 선물도 사주고 할 건 다 하네요. 아니요. 선물을 사준 게 아니고 여자친구 돈으로 한 거고요. 저는 이제 가격만. 네, 그냥 보호자. 이분 빨리 돈 벌어서 여자친구한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 호강시켜 주셔야 돼요.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사실상 싸게 사준 거죠. 그렇지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건 있어요. 뭐냐면 소득을 늘리긴 해야 돼요. 맞아. 왜냐면 여기서 계속 아끼기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막 빠르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늘리는 행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행인 거는 사회복지로 가면 소득을 늘리는 행위가 빠르게 늘어날 방법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학원 강사로 가니까 이쪽은 어찌 보면은 또 실력으로 판단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식으로 태클을 좀 잘 타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29일은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아끼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소득에서 지출을 뺀 게 결국 투자금이니까. 맞습니다. 이 90%이 저축률을 무한정할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 100% 그 현타가 와요. 그러니까 한 2, 3년 안에는 소득을 500 이상 늘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들어져. 그러니까 꼭 늘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연락 주세요. 실시간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저기에 오셔서. 네,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서 소득을 늘려보는 쪽으로 그리고 여자친구도 잘 만나신 것 같으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따로 제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저 혹시 그 부익남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5년 전에 처음으로 부익남님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때 봤던 영상이 전세 살지 말라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가족이 전세금 1억으로 살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제가 부모님을 진짜 몇 달 동안 진짜 울면서 설득해가지고
두 분 다 전세 연장을 하자고 이랬는데 제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야 된다고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데는 30년 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 많이 떨어진 하락장이잖아요. 네. 근데도 그때 살 때보다 1억 정도 가격이 올랐고 다행이네. 보험을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영상을 하셨었어요. 네네. 그때 그거 보고 저랑 저희 부모님 보험 다 제가 알아봐가지고 필요 없는 거 정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실비 하나 빼고 다 없앴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인장님께서 90% 저축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90% 이상 저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모두가 공포감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모두가 위기다, 국가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사실 제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또 부인나님 영상에서 맞아요. 취업이 잘 되지 않는 4년제 지방대학교가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몇 년 뒤에 나의 학번의 선배를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가 끝나가는 무렵이라서 살짝 늦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3까지 봤을 때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했던 게 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수험서를 꺼낸 거죠.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이직이 돼서 6월 1일부터는 이제 60만 원 더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 말대로 사셨으니까 앞으로 꼭 소득을 5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죠. 네,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저축으로만 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결혼도 꼭 하시고 결혼하게 되면 혹시 사회 봐주실 수 있는지. 결혼하고 얘기해. 제가 한 얘기 있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결혼 생각하고 같이 돈 모아서 집 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아직 몰라요. 아무른 집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빵 터졌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따로 뭔가 그 솔루션을 줄게 뭐 없어요. 사실 다 말씀 앞에 드렸고, 그다음에 다 하나만 조금 알려드리자면, 그 특례보금 자료론 말고 디딤돌 대출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주거 그래요? 면적도 좁고 원래 5억 이하 주택이잖아요. 근데 3억 이하 주택으로 낮아지고 그 대출 한도도 1억 5천까지예요. 이분은 근데 딱 주택 가격도 2억 얼마고 지금 있는 돈이랑 뭐랑 해가지고 1억 5천 한도인데 생애 최초 주택이니까 아직 저거 취득 안 했잖아요. 저 분양권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딱 되는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최고입니다. 가능하다면은 디딤돌을 꼭 알아보시고 디딤돌이 되면 디딤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투잡 개복치 님입니다. 자, 만 22세 여자 미혼이시고 치위생산이시고 소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근데 요게 보니까 고정이 110인데 플러스 알파가 어떤 뭐 인센티브? 저 알바비. 알바비가 들어오면 이제 추가로. 근데 거의 뭐 고정은 110인데 300까지 늘어나는 거면은 저게 이제 알바비인 거죠. 이게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돈 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업무가 주 업무고 투잡으로 주 3일 이자카야 알바를 하고 치과가 쉬는 날은 다른 치과 1일 알바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3잡이네 거의. 쉬는 날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이자카야 알바 저녁에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뭐 이자카야 그쵸 3일 중에 하루는 주말이라고 하셨고요. 또 치과 쉬는 날은 다른 치과에서 또 일일 알바하고. 야, 이렇게 또 열심히 사시는데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돈 버는 게 너무 행복하고 통장에 돈 채워지는 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다.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몸도 안 좋은 애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고생을 하냐 모목사하는 거다. 미래의 건강을 땡겨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몸이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들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아프냐고 합니다. 손에 염증도 있고 수면장애도 있고 소화불량, 편두통, 저혈압 등등. 이게 자잘한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시구나. 크게 아파 보이진 않는데 자주 아픈 편입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아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 출근할 때마다 진통제를 먹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체하고 병원비가 한창 나올 때는 5, 60씩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막 아파가지고 막 진짜 막 입원하고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평소 평균치가 한 8, 90이면 한 6, 70 정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그 개그맨 이윤석 씨 있죠. 아. 그분이 생각났어요. 네, 뭔가 허약한 느낌. 네, 약간 허약한 느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은 하루 종일 병원 순회만 합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잡을 하면서 오히려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안 가고 아침 운동, 주업, 알바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하면서 사니까 뭐 하나라도 관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패턴으로 살게 되면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잘 시간도 줄어서 4시간씩은 푹 잘 수 있게 됐고 한창 쪘던 살도 빠지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스스로 열심히 산다는 생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저기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수면 장애가 있었는데 4시간 푹 잘 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푹 자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살도 찌던 게 빠지면은 좋은 거 아닌가? 저게 이제 비만 같았는데 빠지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몸이 축 나가지고 막 살이 빠지는 건 그건 조금 걱정.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미래의 건강을 뺏어가면서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알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내가 지금 되게 상쾌하게 살고 있는 건지 되게 축나면서 살고 있는 건지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미래 병원비를 내가 벌고 있나? 미래 병원비를. 근데 이게 참 우픈 얘기인데 이렇게 벌어가지고 결국에 한 방에 또 병원비로 또 나가는 게 걱정이 되시는 거죠,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고민이 된다. 나름 재테크 공부도 하고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도 하려고 공부 중인데 알바를 관두고 공부하면서 부업에 전념할지 이런 생활을 유지할지 고민입니다. 네. 지금 주거는 기숙사에서 살고 계시는데 더 이상 뭐 좋은 수는 없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상태죠. 그리고 차량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돈을 모으기는 좋으신 아주 좋은 상태인데 3천만 원을 못 모은 이유는 병원비다. 이건 뭐 어쩔 방법이 없네요. 이게 이분이 이제 뭐 3천만 원이라고 썼지만은 지금 그거죠. 어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은 지출, 거기에 첫 번째가 병원비,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모임. 스트레스로 인한 모임. 이거는 뭘까요? 뭐 아마 친구들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들을 갑자기 부른다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친구들 뭐 만나서 또 뭐 그런 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가 갈 때 비행기값, 유일한 취미인 웹툰 결제. 그러니까 본가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해외는 아니고 취미는 이제 웹툰 결제인데 웹툰이야 뭐 사실 뭐 큰 돈은 아니니까. 저걸로 막 수십억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설마 웹툰으로 그 정도는 아니시겠죠. 근데 웹툰도 막 진짜 한 100만 원 쓰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 그 웹툰이 다 보는 사람 있어요. 저는 뭐 가끔 봅니다.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그게 이제 결제를 하면 다음 주 걸 미리 볼 수 있더라고요. 미리 땡겨 보기는 게 가능하죠. 근데 그럼 다음 주가 되면 그 다음 주 것도 또 땡겨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막상 보다 보면 땡겨서 보게 되는 다 땡기면 그런 요인이 있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보는 사람들은 굳이 그걸 안 땡겨 봐도 되긴 하는데 한 몇 달 뭐 이렇게 몰아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막 많이 쌓여 있다가 한 번 딱 보기 시작하면 쭉 보는데 갑자기 제일 재밌을 때 끝나잖아요. 늘 이제 웹툰이 매회 마지막은 다음이 궁금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제일 재밌을 때 끝나기 때문에 하나 한 200원 정도 막 300원 정도 하니까 딱 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미리 땡겨 쓰는 거니까. 약간 이거랑 비슷할 수도 있네요. 기다리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선 적금 통장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10만 원 저축을 깔고 가시고 월세 관리비는 뭐 최저 수준이신 것 같고 교통비가 5에서 30이네요. 저기 이제 비행기 값. 그냥 평상시에 쓰는 건 5만 원 정도인데 이제 집을 한번 가시면은 30. 의료비가 40. 야. 근데 이게 뭐 실비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안 되나 보죠. 저게 글쎄요. 실비보험을 가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왜 그 병원 갔을 때 짜잘짜잘한 것들 뭐 20만 원, 20만 원,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실비보험 청구해도 어차피 내가 내는 돈이 대부분이거나 못 돌려받으니까 그게 쌓이면 이분이 큰 병 있는 게 아니라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식비도 뭐 많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술값이 상대적으로는 좀 많네요. 다른 거 대비해 가지고 몸이 안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제 술이 좀 많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뭐 다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해서 여쭤보는 게 술이 20 다들 놀라시는데 네. 몸이 안 좋다며. 술이 20.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투잡 개복치님 맞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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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 사연을 다 읽어봤는데, 네. 네, 우선은 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다고요. 아, 그냥 짜잘짜잘하게 좀 아. 많이 했어서. 약간 아까 보고 이윤석 여자 이윤석 뭐 이런 얘기도 약간 나오긴 했는데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아니 그 병원비가 근데 이렇게 40씩 나오는 거면은 병원을 자주 가시나 봐요. 아, 자주 가기도 하는데 아까 그 실비 이야기 네, 나왔는데 이거 보험으로 안 되나 이게? 아, 실비가 되는데 다음 네. 달에 또 쓰니까 네. 이게 안 아파야지 병원비가 안 없어지는. 아. 근데 어차피 실비보험으로 다 돌려받으면 그럼 40 썼지만 40 돌려받고 이런 거 아닌가요? 조금 덜 받긴 한데 또 그 다음 달에 그 돈을 또 병원비로 쓰니까 네. 제로 느낌. 제로 느낌. 뭐 그래도 뭐 그래도 돌려받긴 돌려받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만 원이 다 나가는 건 아니구나. 아, 네네네. 아, 그러면 뭐 그나마 좀 다행인데. 네. 아, 그럼 진짜 잔병 치레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제 수면 장애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피곤해서 일을 강제로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강제로.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본인한테는 이득인 건가요? 이렇게 아, 하는. 저는 그냥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다른 분들은 이제 야 그게 된 거냐 기절을 한 거다 너는. 어. 주변에 다른 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건강 상태를 아세요? 가볍게 알아요 이제. 가볍게 가볍게. 계속 약봉지 들고 다니고 하니까. 아, 좀 아. 약통이랑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아,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조금 잔병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 대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좀 심해져가지고. 아. 운동은 하세요? 어떤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이나 뭐 이런 것? 네, 아침에 이제 PT 가고 있어요. PT요. PT도 하시고. 아,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그냥 풀타임으로 하나의 일을 좀 하시는 거는 혹시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는지. 이자카야 알바와 이게 치과 업무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곳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아. 그 제가 이걸 시작을 했던 게 치과를 하고 네. 집에 와서 잠을 잘 못 자니까 아 그냥 이 시간에 다른 걸 해볼까 하고선 시작했던 게 이자카야 알바기도 해서 네. 어차피 잠을 못 자니까. 네 그냥 이 시간에 아. 뭐라도 하자 하고서는 시작을 했던 건데 아. 재밌어서 이제 네. 몇 시간 하세요? 하루에 이자카야 가시면? 사람이 없으면 3시간 하고요 네. 많으면 6시간이요. 아. 몇 시에 퇴근하세요? 6시간 하면? 새벽 2시쯤에 보통 퇴근을 해요. 그래요. 와, 그럼 집에 와서 씻고 뭐 하고 자면 3시고 네 아침에 출근은 몇 시까지 하시는데요? 9시 반까지요. 아이고. 그래도 한 4시 진짜 4시간 5시간 겨우 자겠네. 근데 이거를 안 해도 어차피 못 잔다고요? 잘 못 자니까 아유. 그냥 몸이 힘들고 네. 돈도 벌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건강 검진은 받아 보셨어요? 아 네. 뭐 이상 없대요? 1년마다 하는. 크게는 없다고 크게는 없다. 아, 작게는 있고. 그냥 짜잘짜잘하게 아픈 거는 병원에서 항상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어떡하냐. 뭐 근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면 네.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근데 아직 나이가 좀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이자카야 알바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지금 맞죠? 왜 힘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거기 알바 몇 명 있습니까? 알바는 저랑 다른 여자분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직원분. 직원분. 아, 아하. 직원은 다 남자예요. 네. 그래서 재밌구나. 재밌겠다. 지금 자 치과하고 이자카야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재밌으세요? 똑같은 돈을 준다면 선택하라면. 이자카야죠. 이자카요. 아, 제가 보니까 몸이 안 아픈 이유가 있어. 거기가 행복하구나. 스트레스 아. 해소. 내가 보니까 이자카야를 더 다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자카야를 주 5일을 하고 치과는 좀 나중에 그래.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일 알바식으로. 아. 보니까 여기를 못 놓겠네. 그래. 어?
아 그래요? 거기서 뭔가 지금 즐거운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 이자카야 일이 그렇게 마냥 그 편한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네. 치과에 비하면 너무 편해요. 치과에 그래요? 비하면. 치과가 네. 더 뭐가 힘든데요? 치과는 어떤 게? 그냥 네. 사람 상대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환자분들이요? 이제 환자분들도 있고 네. 원장님들도 이제 뭐라 하시고 중간에 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자카야도 근데 사람 상대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남자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니에요. 힘이 난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왜 뭐님이 치과는 입냄새 나잖아요. 저기 무슨 댓글이야?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 것 같진 않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일을 하시는 게 즐겁다면은 저는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이자카야 알바가 결국에 이제 나중에 어떤 뭐 경력? 이자카야를 뭐 운영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뭐 창업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돈을 벌면서 잠깐의 어떤 알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내 경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그 급여가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경력 관리 차원에서라도 내가 무언가 하나를 좀 파고드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네.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좀 소위 말하면 좀 중구난방으로 가게 되면 나한테 좋은 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알바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자카야 알바는 뭐 주말에만 하신다든지 뭐 조금 줄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평일은 이제 뭔가 내 주업이 될 수 있는 거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계속 할 수 있는 일들 쪽으로 좀 경력을 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걱정되는 건 지금은 되게 재밌고 즐겁고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돈 쌓이는 거 재밌죠? 막 1,000만 원 넘어가고 네. 이러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저희가 지난 상담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러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현타 오시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돈 이렇게 모아서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현타 와요. 근데 우선 잘 모를 때는 돈을 모으는 게 그래. 맞긴 맞습니다. 왜냐면 돈을 모아놓으면 웬만한 걸 다 그래. 할 수 있거든요. 써버리면 나중에 현타도 네. 오지만 네. 뭐 선택에 뭐 없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돈이 없는 게 가장 속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돈을 모으는 거는 좋은데 그 돈을 모으는 그 방법이 내 인생에 좀 뭔가 한 10년, 2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다 이거죠. 이게 네네. 이어질 수 있는 직업을. 취위생사는 계속 앞으로 하실 건가요? 사실 잘 모르시겠어요. 뭐 네. 이자카야를 해보니까 이게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내게 이자카야 창업 쪽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요.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 같다. 어차피 야행성으로 그냥. 근데 지금 22살 2001년생이세요. 그러세요? 2001년생이시니까 사실 지금 어떤 적성에 맞느냐, 뭐 미래엔 뭐 할 거냐라고 여쭤보는 것 자체가 제가 22살일 때 누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네.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그렇기는 하고 있을지 하죠. 알았나? 하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둘을 다 하시는 게 즐거우시니까 하시는 건 괜찮고요. 뭐 지금 특별하게 뭐 어떤 소비를 막 과하게 하시는 거는 아니니까 이 상태 그대로 유지는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해서 뭐 이상한 나이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셔도 괜찮고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자친구도 좀 이미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없어. 없다면은 좀 조만간 빨리 만드셔가지고 여름 휴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인생을 좀 즐기시면서 사시는 것도 괜찮다. 이 나이 때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할 수 있는 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즐겁게 살면은 몸에 나쁜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술은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술 20씩 드세요? 술을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술을 안 좋아해요. 그냥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술을 좋아하니까 술집을 가자. 그래서 직접 술은 안 드시고요?
네, 거의 그냥 맥주 한 잔 시켜서 저 혼자 그것만 계속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근데 20만 원이나 왜 써요? 아 이게 나눠서 내니까. 네, 나눠서 네. 내니까. 아 그럼 차라리 친구들하고 불러가지고 집에서 뭐 안주 이렇게 시켜다가 그거는 더 안 좋나요? 밖에 나가서? 아니요, 그렇게도 해요. 아 그렇게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이자카야에서 남아서 같이 그래 사장님하고 좀 얘기해가지고 제가 손님 좀 데리고 올 테니까 요즘 이자카야로 부르세요. 네. 이자카야로 부르는 것도 여러모로 일타쌍피가 그죠.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좀 아직은 뭐 걱정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건강 관리 같은 거 이제 건강 검진 잘 받으시고 네. 운동도 PT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게 이제 체력을 길러주는 꾸준한 운동이었으면 PT는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시죠? 2번 가고 원래 3번인데 네. 지금 개인 운동을 늘리자고 해서 네. 개인 운동 한 번에 PT 2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체력 좀 하시고 그게 조깅 같은 것도 좀 네, 하시고. 조깅. 그래서 알바 끝나고 집까지 걸어와요. 아, 그거는 노동 같아요. 네, 그거 그냥 걷는 거는 뭔가 칼로리 소모. 뭐 좀 러닝을 하시는 것도 네. 괜찮고. 땀을 쫙 흘리는. 네. 물론 뭐 몸이 좀 안 좋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 관리 좀 하시면서 몸을 좀 챙겨 가자.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통화도 해보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그렇죠. 것 같습니다. 밝으셔가지고 뭔가 이제 그리고 이제 번아웃 올 게 너무 걱정돼서 나중에 돈을 모으면 난 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사고 싶다 이런 것들 말고요. 그런 것들을 사게 됐을 때 그런 행복감이라든가 어떤 걸 추구하냐 네. 그걸 늘 고민을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자카야를 네. 끊으면 번아웃 옵니다. 아. 저기 해보니까 여기 이자카야에 뭔가가 있어. 어디 동네에 있는 이자카야? 손님이든 직원이든 뭐가 있어. 저도 있죠. 솔직히 매주 목요일에 오는 누가 있어.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자카야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되게 즐거워하시던데. 새벽 1시 반에 너무 기분 좋은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거 네. 몸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저는 전화 연결하기 전에 제가 여보세요. 네, 저도 약간 그런 걸 걱정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아픈데 이러실 줄 알았는데 밝으네요. 저는 약간 뭔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드라마에 있는 약간 누워 계시는 분들 같았는데 입술색 없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십니다. 이게 뭐 네. 약간의 그냥 잔병 치레를 하시는 정도. 네. 근데 그 되게 잔병이 여러 가지. 네. 그냥 잔잔바리 병들이 좀 네. 있으신 정도이신 것 같아서. 근데 주변에 제가 보니까 평상시에 잔병 많으신 분들이 네. 하시더라고요. 잘 챙겨요. 네, 잘 네. 챙겨서 큰 병 안 걸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좀 아프면 병원 가서 확인하고 뭐 검사 맞아요. 받고 하니까 건강하시던 분들이 이제 원래 한 번에 큰 병 그쵸. 네,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잘 챙기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나이가 제일 부럽습니다. 22살. 부럽다. 2000년대생들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저분들 그거잖아요. 그 뒤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3하고 4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앞에가 2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요즘에. 그래서 조용히 해 막 이런다고 한답니다. 이사원이라는 분입니다. 사원이신가 봐요. 네. 자, 닉네임 이사원입니다. 30세 남자 미혼이신데 사무직이시고 소득이 290만 원에 성과급이 연 150 정도 나오시는. 네.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은 이제 실수령으로 하면은 3,600, 700, 800 그 정도. 정도 되시는 거죠. 30세 남자시고. 근데 월 저축액은 160 정도니까 뭐 평범 나쁘지 않다 네. 정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학 시절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은 대부분 집에 가서 먹고 술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등골 브레이커였어요. 돈 없다고 알바를 했어야 했는데 알바를 안 했습니다. 저도 약간 등골 브레이커였거든요. 저도요. 저는 네.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고 그다음에 뭐 알바를 조금 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네, 부모님한테 이제 의지하면서 이제 다녔던 네,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죄송하네요. 알바는 따로 안 했습니다. 네, 갑자기 뭔가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네. 어쨌든 알바를 안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생활비도 받았었고 네. 이제 학비도 다 받았었겠죠. 졸업이 다가올 때였나 후배들과 동기들이랑 술을 먹는데 술값이 예산을 넘었어요. 네. 동기들끼리 돈 모아서 채우려고 하는데 저는
회비 10,000원만 있었고 동기 중 한 명이 거지냐 남자는 5만 원은 현금을 있어야지라는 한마디에 자존심이 다 무너진 게 그때 이게 남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뭔가 이런 그 계기가 있습니다. 네. 돈에 대해서 그 무너지는 계기가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돈을 모으게 되는. 근데 저거 좀 후배들 앞에서 거지냐 남자가 5만 원은 현금을 있어야지 이게 말을 들으면 그러네. 후배랑 동기들이 같이 썼네. 자존심 술김에 주먹이 안 날아가는 게. 아니 근데 요렇게 말을 하고 내줬으면은 그렇지. 내줬으면 그럴 수 있어. 안 내주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 또 이게 기분이 진짜 상해. 안 내줬겠지. 네, 안 내줬겠죠. 그 다음 계기는 직장 동료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동갑 직장 동료가 모은 돈이 3천 정도 있는데 그걸 보고 목표 없이 그냥 예적금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동료는 이렇게 모았는데 나는 그 자극이 된 거죠. 보통 자기랑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 나랑 똑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까봤더니 다른 거죠. 나 집 하나 있고 막 그러니까 주식도 얼마 있고 다 그냥 편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뭐 청약에 당첨됐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제가 뭔가를 뭐 샀다든지 하면서 뭔가 얘가 나랑 다 다르구나 그걸 느끼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월 100만 원부터 이때 시작한 거예요. 돈에 집착하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평소 옷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동기 중에 옷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주변에 뭐가 있으면 뭔가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네. 자극이 되고. 그 당시 주변에서 옷이 맨날 똑같다. 안 덥냐. 계절을 못 따라가. 이런 말이 상처가 돼서 돈을 모아서 옷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현재도 옷은 없지만 돈은 있다라는 마인드로 안 사긴 다행이네요. 이거는 뭐 정말 다행이다. 그렇죠. 이거 괜찮습니다. 여름 바지 2개, 티셔츠 3개, 겨울 패딩 1개. 19년도쯤 구매함. 그전엔 1개로 9년을 입었습니다. 겨울 바지 1개. 살 안 찌시나 보네요. 아니 근데 다행이다. 살이 찌시면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거면 되게 적은 거 아닌가요? 이 티셔츠 3개면은 저거 빨래하기도 진짜 버거울 텐데. 그러니까 겨울 패딩 1개면은 이걸로 계속 버틸 수가 있나요?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게. 상남자님들 무작정 1억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억을 모았다는 건데. 30살에 1억 모은 거 잠깐만. 진짜 쉽지 근데 않은데. 이런데 어떻게 저축률이 55죠? 아마 이제 남는 돈 저렇게 말씀하신 고정저축률 저렇게 해놓고 남는 돈은 빡빡 긁어 모아서 현금으로 싹 모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1억은 모았는데 그냥 모으라고 하니까. 근데 재테크는 따로 한 게 없어요.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1과 2가 있으면 2개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는 거죠. 자, 모으라. 모았어. 모으면서 공부하라고들 하는데 공부는 안 했어요. 제가 처음 본 유튜버는 1억 모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많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해야죠. 제가 현재 1억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예금 적금 이자만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안 하면 10억을 모아도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자,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일단 고정비를 줄이고 싶어요. 보험하고 통신. 네, 여행은 1억을 목표로 하던 동안 한 번 갔어요. 10년 동안 제주도 한 번 갔다 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우선 포텐셜이 있네요. 저축이나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의지도 강하고. 네, 목표를 달성하고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2억 모으고 가자. 2억 모으면 달라질까요? 2억 모으고 3억 모으고 가자. 3억 모으면 5억 모으고 가자. 갈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끝까지 안 가. 이게 맞을까요? 한번 머리 식히는 시간을 보낼까요? 뭐 머리가 뜨거워졌으면 시킬 만도 한데 지금 재테크 관련 책이나 유튜버 강의 등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전세 6천만 원에서 500에 40 월세로 지금 변경했는데 순수 고정비는 월세가 훨씬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계속 이어지네요. 네. 앞으로 고정적인 예적금은 그대로 하되 생활비에서 조금씩 남는 돈은 우량주를 한두 주씩 사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종 목표는 수도권 5억 아파트 매매 후 월세 받는 오피스텔 3개입니다. 꽉 막힌 재테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자극이 오늘 좀 네, 오늘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남이 뭐라 해줘야 돼요. 네. 뭐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거주는 500에 40짜리 이제 월세를 살고 계시는데 최초 2년은 중기청 대출 받고 전세 6천만 원짜리 살다가 전세 사기, 보증금 미회수 등이 우려돼서 월세로 변경했다. 자, 이거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기청 대출이 뭐 저기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중소 중견기업까지
돼요. 그러니까 네네. 대기업만 아니면 대기업만 아니면. 공무원 대기업만 아니면은 대부분 됩니다. 네. 그 직장 진짜 소상공인 왜 그냥 음식점 식당에 직원으로 채용돼서 네. 이것도 가능해요. 네네. 일부 뭐 안 되는 이상한 업종들이 있긴 한데 그것만 빼면 다 되고 저기에 해당되면은 최대 1억 원까지 전세 네. 보증금 100%. 네네. 그 보통 한도 보면 뭐 70에서 8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100%까지 연 1.2%로. 와, 연 1.2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받아서 저거 이제 돈이 있더라도 있는 돈 예금에 넣어놔도 이득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자만 또 내는 거라서. 근데 이게 요즘에 그 전세 사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게 걱정되니까 우선 월세로 바꾸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좋은 선택인가요? 저거 이제 조금 약간 안타까운 말씀인데 네. 안 좋은 선택이죠. 이거는 네. 일단 전세 설명을 좀 사기 해주시죠. 첫 번째 전세 사기 보증금 미회수 이 안전장치가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보험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저 중기청 대출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HUG가 있고 HG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주택도시기금이 있어요. 네. 대부분 이제 주택금융공사 HUG에서 허그해서 받거든요. 네. 그거는 이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플러스 결합상품으로 나오는 게 전세보증보험은 같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전 가입 안 할래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이 무조건 가입되는 무조건 거구나. 작동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만 가입이 되면 사실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HG로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HUG로 했다면은 또 그게 한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네. 월세로 변경을 한 거는 조금 아깝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따가 전화도 연결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선택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찬찬히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은 좀 뭔가 네. 팍팍 움직이는 걸 먼저 하시는. 질러버리셔서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전세나 월세나 둘 다 나한테 유리한 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 회수, 그러니까 돈 어떤 사기나 뭐 미회수 이런 게 우려가 되면 내 현재 상황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치.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옮기시는 게 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안타깝다. 그러면 이거 다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출? 생애 한 번입니다. 생애 한 번이요. 네, 생애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는 못 받는 거예요. 다시는 어렵죠. 안 되죠. 이 네. 1.2%면은 진짜 이거는 네, HUG HF입니다. HUG HG가 아니라 HF. 네네. 네. 이거는 다시는 못 받는 거니까. 네. 이거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아깝죠. 네,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뭔가요? 담배는 어쩔 수 없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저축은 적금 100만 원에 청약 10만 원, 그다음에 청년 희망적금 50만 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출 보면 월세 40, 공과금 3만 원, 휴대폰 9만 원이면은 9만 원에 플러스 보험 만 원이니까 뭐 10만 원이죠. 보험이 왜 만 원이나 하죠? 그거 같아요. 그거 그 뭐 휴대폰 파손 보험. 근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갤럭시 폴드 4를 쓰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 60만 원이더라고요. 디스플레이 가는 게. 아. 근데 제가 이거 보험을 들어가지고 16만 원에 고쳤거든요. 망가지셨었어요? 네, 한번 그래 갈아보니까 이 보험을 뭐라고 하기가 뭐해요. 초기에는 사실 네. 망가지면 큰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할만해요. 이거는 뭐 그렇긴 한데 이 앞에가 좀 세긴 세네요. 앞에가 세죠. 이게 저게 이게 뭘지 모르겠지만 통신 요금이 저렇게 세면 아이폰인가? 우리 채널에서는 아이폰 쓰시면 안 됩니다. 아이폰 안 돼. 자, 어쨌든 식비 35, 1인 가구가 35면 괜찮습니까? 요 정도면은 뭐 아침, 나쁘지 점심, 않냐? 저녁은 뭐 잘 챙겨 드시면. 그러면 담배가 그냥 하루 한 끼 수준이네. 야, 진짜 저 식비에 제가 담배 비해서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건가요? 식비 그렇진 않아요. 하루에 한 갑이면 이 저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요? 4,500원이니까 30일 딱 하루 한 갑 정도 피시네요. 동생 청약에 3만 원이 이게 뭐예요? 이게 10만 원을 넣어줄 거면 10만 원이지 3만 원은 애매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이거 애매한 거죠. 애매합니다. 넣어줄 거면 10이지. 예, 넣어줄 거면 10인데 10 정도 넣어줄 여력이 안 되면 차라리 10만 원 내고 연체 10만 원 내고 연체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나요. 네. 그거는 또 한번 그 팁이니까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요? 보험료 19만 원. 보험료 19만 원. 이분 30살 나이에 보험료 19만 원이면 세 명치 보험료 혼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암 보험 들고 왜 담배 피는 건데? 이거 보험료 받으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야?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인도 저걸 줄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보니까 돈을 되게 잘 모으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서 네. 모으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튜브에서 공부도 하라고 그랬는데 따로 공부는 이렇게 안 하셨나 봐요. 네, 안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할 의지는 되게 높으신 거잖아요.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되는 거라서 사실 공부는 뭐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하고 나서 돈이 없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은 있으시니까 공부만 하면 되니까 이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이제 한 번 투자하고 나면 투자금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후속 투자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지출도 조금 좀 이제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투자를 할지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통화를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내?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하셨어요? 보험이 제가 일한 지 한 7년 됐는데 7년 전에 이제 부모님 권유로 부모님이 혹시 뭐 관련된 업계에 계신가요? 그냥 부모님의 친구분이 엄마 친구는 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분위기인가요? 그거는 제가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왜 어떻게 안 하셨어요? 그게 또 좋은 게 생길 거고 좋은 게 생길 거고 이거는 나쁜 거고 저거는 좋은 거다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더 좋은 게 있어요. 또 가입하세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새로 가입하세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우선 19는 너무 세지 않습니까? 일단 종신보험, 안보험 19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거죠. 네네. 네. 뭐 이제 보험 이런 채널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해요. 네, 종신보험 과하고 이거 손해보험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실손보험 단독으로 인터넷에서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뭐 손해보험 쪽에서 2, 3만 원. 네, 2, 3만 원도 안 해요. 지금 30살이니까 만 원 남짓? 만 원 정도. 네, 만 원 남짓하고 거기에 뭐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거 세 가지 해가지고 진단금 넣어봐야 뭐 5, 6만 원이면 뒤집어 씁니다. 그러려면 얘는 해약하고 그거 가입하고 누가 와서 무슨 더 좋은 보험 있다 하더라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요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본인이 이제 죽을 때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결혼하시고 뭐 아기도 생기고 하면 뭐 그때 가서 다시 뭐 드셔도 상관없을 나이시니까 지금은 나중을 좀 생각하시고 당장 지금 돈도 더 모으시고 뭐 투자도 하시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20만 원을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뭐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미래 내가 앞으로 뭐 진짜 한 60년, 7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넣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 6만 원 안쪽으로. 휴대폰 비용. 그냥 단순 요금이 왜 그렇게 비싸? 이거 알뜰폰 아니에요? 알뜰폰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죠?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실천이 또 안 되네. 누가 해줬으면 하는 건가요? 동생은 좀 이런 거 좀 빠릿빠릿합니까, 동생?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왜냐면 동생한테 청약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귀찮으면 동생한테 좀 시키라고 하려고 그랬지. 그래도 좋은 형이네요. 동생 청약까지 넣어주시고. 근데 그래, 알뜰폰으로는 무조건 가면 됩니다. 혹시 그 멤버십 그런 거 포인트 안 쓰죠?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10만 포인트 그냥 쌓이는 거 그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안 쓰시죠. 뭐 영화관에서 뭐 할인해주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알뜰폰 하시면 됩니다. 알뜰폰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주는 대신 싸게 해주니까. 요거 정리하면 요거 절반으로 줄어들고 한 4만 원 정도를 하니까 여기서 5만 원 세이브 되고 5, 6만 원 세이브 되고 그렇죠. 종신보험, 안보험 저것도 한 13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20만 원 돈 가까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 돈으로 뭐 하실래요? 적금이요. 적금요. 근데 지금 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기에는 충분한 돈이긴 해요. 그러니까 부채도 하나도 없어요. 네, 부동산 쪽을 할 수도 있는 금액대고 사실 이걸로 뭐 분양권을 뭐 할 수도 있고 청약도 할 수도 있고 사실 금액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금을 드시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공부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시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니즈도 있으신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전 단계가 있어요. 제로 단계가 있어요. 0단계가 뭐냐면 왜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건지 그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거는 알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 할지 그 목표가 없으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있으세요? 아까 5억짜리 집을 산다? 일단은 제가 회사가 부천 근처여서 주거를 좀 옮기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그 5억짜리 부천 인천의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를 딱 정해놨나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거부터 빨리 한번 정해보세요. 그거를 정하는 걸 공부의 시작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라는 게 뭔가 시각화가 돼야지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지. 잘하고 계세요. 진짜 30살에 이러고 전혀 나쁜 건 없습니다. 진짜 부럽다. 나쁠 건 전혀 없고 담배 펴도 돼요. 핀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거에서 뭐 크게 뭐 낭비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보험 조금 줄이고 휴대폰 조금 줄인 다음에 그냥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네. 투자도 그냥 지금 한 그 소액으로 네. 100만 원 정도는 여윳돈 뺄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공부하는 셈 치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우량주 그냥 막연하게 우량주 가지고 있으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는 네. 주식을 한두 주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차라리 그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뭐 강의를 들으시든지 네네. 뭐 부동산 강의를 들으시든지 뭐 책을 진짜 뭐 한 30권을 사서 보시든지 배움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부하면서 실천도 좀 하시고요. 그냥 무작정 사는 거는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좋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실제 내 주변에 5억짜리 아파트가 뭔지 가보는 것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 공부하거든요. 왜 요즘에 전혀 모르던 용어들 있잖아요.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그렇죠. 뭐 부동산에서는 30평이라 그러는데 가보니까 뭐지 왜 이렇게 좁지? 그런 것들도 실제로 부딪히면 바로바로 학습이 돼요. 네. 등기부등본도 직접 떼보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옮기셔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는 있으시죠? 혼자라서 여유 있습니다. 아 여자친구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자친구도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뭐 공부도 해야 되는 단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접근만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불려야 돼요. 이제는 불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뭐 늦어도 뭐 아마 한 10월, 11월 정도 그쯤에는 무언가 좀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좀 공부를 좀 하자. 열심히. 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예적금 만기는 언제쯤이에요? 내년 1월, 2월이 내년 1월, 그래요? 2월. 그럼 그때를 생각해서 한 6개월 남았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담배 끊고 네. 안보험도 끊지 둘 다. 왜 담배를 피면서 안보험을 물론 괜찮은 선택이긴 한데 암테크. 네, 괜찮은 선택이긴 한데 담배도 끊고 안보험도 끊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담배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습니다. 와 단호하다 이거. 알겠습니다. 역시 의지. 그러면 담배를 조금만 줄이는 걸로. 네. 김정임님께서 사위 삼고 싶은 청년이라고 하시네요. 네. 따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말해놓고 딸이 없는데 그냥 사위 삼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지. 그냥 던지는 멘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저걸 막 들을 수는 없어요. 야 이거 어디에 써먹기 괜찮겠다. 사위 삼고 싶네요. 네, 근데 아들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걸러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원님 오늘 연락해 주셔서 이렇게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 상담해드린 거 최대한 좀 반영해가지고 도움되게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